이것이 만약에 인간한테 만약에 쓰인다면 더 우수한 혈통 있잖아요. 우수한 혈통. 네, 우수한 혈통의 인간들이 막 복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인류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 조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맞으면은 그게 그렇게 이게 때려 죽일 일인가요? 안녕하십니까, 허쌤입니다. 오늘은 황우섭씨 관상과 사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의 킹 오브 클론이라는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나와가지고 제가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황우섭씨 사태를 겪었을 때가 글쎄 언제였는지 한 30살쯤 됐나? 그때쯤 됐을 거예요. 엄청 났었고, 그래서 보는 재미가 더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또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는 저는 잘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내가 딱히 꼬집어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고 그랬는데, 좀 보다 보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그 논문 조작 때문에 갑자기 그냥 추락을 한 거잖아요. 전 국민 지지를 받다가 추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게 다 사기라는 건지 좀 뭔지 그랬는데, 보니까 이 복제라는 게 있고, 이 복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이 있잖아요. 양이 이렇게 양이 있으면은 이 양을 굳이 복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다 낳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냥 교배를 해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왜 복제를 하냐 이거지.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필요성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분이 그 아랍에미리트에 가셔가지고 낙타를 120마리를 복제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직접 낙타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그거 쥬라기 공원이 이제 말하자면 신혼이 된 거지 말하자면. 네. 그랬는데 그 낙타가 굉장히 우수한 품종의 하나가 이제 돌연변이로 그렇게 나온 건지 하여튼 우수한 품종이 하나 있었던 거야. 네. 그 낙타가. 네? 그랬는데 이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죽어버렸네. 그러면 이게 끊겨버렸잖아 이게. 예? 그럼 이게 이제 종이 어쨌든 하지 못. 그게 그리고 만약에 이 낙타가 이제 굉장히 우수한 혈통이 하나 어떻게 돌연변이로 탄생을 했어. 예? 이 낙타가 이제 굉장히 우수한 돌연변이로 하나 이제 탄생을 했다 이거야. 네. 그랬는데 이게 교배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 새끼가 이렇게 우수한 새끼가 나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 복제를 통해서 이 똑같은 거를 여러 마리를 복제를 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120마리.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대단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대단한 낙타 만들어가지고 이거 어디다 쓰겠다는 거지. 그거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매머드를 복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매머드. 네. 매머드 옛날에 다 멸종되는데 지금 되살아나면, 지금 코끼리도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고 인간 서식지에 밀려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코끼리보다 한 12배가 더 큰, 12배는 아니겠지, 하여튼 엄청나게 큰 이 매머드를 되살리면은 이거 관리가 되겠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빙하기 때 다 죽은 건데, 근데 이것도 복제를 해서 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가서 이거를 지금 살리고 있다고 해요. 곧 이제 나온대요, 매머드가. 네? 매머드 나오면 동물원 하나 길러야지. 이거 도대체 이걸 뭐하러 하느냐,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조금 드는데, 이것이 만약에 인간한테 만약에 쓰인다면요.
더 우수한 혈통 있잖아요. 우수한 혈통. 네, 우수한 혈통의 인간들이 막 복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인류 발전에 있어서 이게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네, 무서운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 인간 복제도 사실 가능해요. 이 황은석 씨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얘기도 안 꺼내고 있어요. 그냥 겁나니까. 괜히 잘못 건드려다 불쏘시게 되니까 얘기를 아예 안 끝내는 거지. 근데 사실 이 인간을 복제를 해버리면 이 인간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인류사가 이제 바뀌어버리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뒤따른다 이거예요. 윤리적인. 네? 누구는 잘나서 막 복제하고 그러면 나는 뭐 좀 다리 다쳐서 불구자가 되는데 나는 좀 쓰레기란 말이에요. 나는 뭐 근육도 없고 나는 비쩍 보라는데 그럼 나는 뭐 죽어야겠네. 뭐 비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출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시를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다면 네? 이 복제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심으로 들어오겠죠. 인류사 안으로 중심으로 들어오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것들은 지금 변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이것은 뭐 죽은 영화 보니까 저기 뭐 걔가 죽어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걔 복지 하나 하고 그거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거. 예. 그런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황우석 씨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거는 본인도 아마 이제 그런 거 한계를 느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 복제해가지고 인류에 무슨 공헌을 하느냐 이게 그렇잖아요. 예. 이게 인류에 무슨 공헌을 해? 뭐 그거 다 그냥 교배에서 나오면 그만이고 내가 지금 뭐 슈퍼돼지 만들어봐야 뭐 하냐고 이거. 뭐 그렇게 이제 중요성이 잘 부각이 되지를 않을 수가 있으니까 줄기세포로 말하자면은 조금 방향을 돌렸던 것 같아요. 네, 줄기세포로 돌려가지고 이걸로 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새세포로 복제해서 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지금도 이거 가능하지 않나요? 어떻게 뉴스 보면은 뭐 돼지 뭐 배아로 해서 귀 하나 만들어내고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지금도 가능할 거예요. 아마 이게 줄기세포라는 게 예, 가능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줄기세포에 대한 논문이 조작이었다는 게 조작. 네. 조작을 했다 이거예요. 네, 조작을 했는데 어쨌든 그게 제 생각에는 그래. 지금 생각하니까 알겠네요. 네? 뭐냐면은 이 조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맞으면은 그게 그렇게 뭐 이게 뭐 때려 죽일 일인가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거는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 이상으로 이게 뭔가 이 황우석 씨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문제가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문 조작은 만약 어떤 샘플을 이렇게 실험 결과를 조작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되더라 이거를 그냥 그 화면 조작을 해가지고 된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10개 중에 8개가 조작이었다는데 그럼 2개는 뭐냐? 안 나와요 그게. 만약에 2개가 맞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8개도 맞다고 봐줘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 2개가 뭐였는지는 또 얘기도 안 나오고 어쨌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사장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사장이 된 데는 실제 이 사람의 그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 말하자면 이 circumstance 환경이 네? 사람들이 이 복제와 줄기세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 의견에 그냥 의견에 반대해서 이 사람을 사장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줄기세포가 지금 그게
불구자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게 되면은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떤 복제를 통한 인류가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적합하게 활용을 해서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된 문명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제 그 복제 인간이라는 만화를 한 번 쓴 적이 있어요. 이 황우석 씨 사건 나오기 이전에 젊었을 때 쓴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만화로 만들어서 올렸었는데요. 지금 헛쌤 만화라는 채널이 있어요. 만화 제 채널 들어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복제 인간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약간 좀 성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자극적이라서 좀 보고 싶지 않으신 분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네. 그렇게 되는데 각설하고 그 황우석 씨의 여기 다 지워버렸네. 사주를 좀 보겠습니다. 네. 우선 관상을 좀 볼까요? 지금 얼굴은 진짜 보고 그려보겠습니다. 정면은 아닌데 이렇게 코가 상당히 높으시네요. 이렇게 입술도 잘생기셨어요. 네. 입술도 모양이 뚜렷하시고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귀도 모양은 좋으세요. 삼정도 잘 맞으시고. 이렇게 생기셨는데 이 눈매를 보면은 이 눈매가 눈이 살짝 이렇게 좀 동그라신 것 같거든요. 약간. 이게 일간공망의 작용이 맞습니다. 일간공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신유가 공망이잖아요. 그럼 이게 공망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된 사람이 눈이 조금 약간 동그라면서 초점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작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좀 네모 반듯한 얼굴이거든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 눈, 코, 입이 굉장히 선명해요. 눈, 코, 입이 이렇게 눈, 코, 입 선명하고 얼굴 네모나면은 금형의 얼굴입니다. 이게. 네. 금형의 얼굴로 쉬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양력생일인데 음력생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음력생일은 어떻게 되냐면 갑자, 을묘, 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의 얼굴은 이렇게 좀 길다랗거나 세모난 얼굴이 역삼각형 얼굴. 이게 여기가 이런 얼굴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닐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목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형의 체질이어야 되는데 또 목형은 좀 이렇게 키가 크고 이런 체질이라서 이제 그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정인입니다. 정인. 네, 정인. 그 다음에 여기는 식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보면은 편인이죠. 편인. 상관. 식신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천재사주는 뭐냐면은 천재사주는 이 편인의 작용이 좀 많아요. 편인 좀 특이한 거를 생각하는 거. 그게 편인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많고. 그래서 황우석 씨가 이 복제에 관한 걸 다루는 거는 이 편인적인 천재적인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맞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식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상관이 있잖아요. 예. 상관이 있으면은 아주 뭐 기괴한 거 막 이런 거 예, 그런 거를 좀 다루게 될 수가 있고 이 식신이 있게 되면은 좀 이렇게 예? 남들 다 해본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예, 그런 걸 좀 이렇게 다루게 되기가 싶습니다. 예. 일반적인 거 이런 걸 다루게 되면 상관은 좀 특이한 거를 다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모로 요사주가 좀 맞아 보이죠. 예, 옛날 분이시라 음력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보니까 양력이 더 맞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양력 상인이라고 보고요. 이분 보시면은 이게 지금 또 천재사주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뭐냐면은 일단은 사주가 세야 됩니다. 네. 세고 식신이나 상관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게 천재사주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게 지금 토생금이 이렇게 다 센 사주잖아요. 이렇게 네? 센 사주죠. 식신 상관 하는데 이게 공망인지를 봐야 되죠. 네. 득지를 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돼요. 보면 여기 다 득지를 했어요. 식신상관이 다 득지를 했죠. 그 다음에 공망 아닙니다. 네, 아니죠. 이게 천재사주예요, 사실상. 네. 천재사주라 이분이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만약에 이사주라고 보면은 이사주도 센 사주예요. 센 사주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식신이 여기서 살았어요. 네. 살았죠, 식신이. 그래서 이사주도 천재사주는 맞아요. 네. 맞는데 이사주는 이제 천간에 안 떴잖아요. 식신상관이 밑에만 있잖아요. 이사주는 유유로 떴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득치도 되고 이사주가 더 천재사주예요. 이사주보다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강 씨가 과연 이분이 이제 사기꾼이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이냐 그 인성에 관한 거를 논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추락한 이유가 어떤 이 사람이 여성의 난자를 불법으로 예? 그 채취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인격에 관한 인성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센사주에 식신이 있으면은 그게 좀 그 좋은 사주입니다. 인격적으로도 좋은 사주예요. 사기꾼 사주가 아니에요. 사기꾼 사주는 이 식신상관이 없거나 충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기꾼 사주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한 사주에 이렇게 되면은 소시오패스고 센 사주에 이렇게 되면은 나르시스트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트에도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관상을 보면 이 코가 약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메모리 코이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약간 약간 이기적인 성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관상학자에 있어서 눈이 약간 동그란 것도 그렇게는 보는데 이 사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인격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대운을 보면은 그럼 양력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빼버리고 음력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렸을 때 운은 좀 좋지가 않았겠죠. 이게 센 사주에 인수운이 와서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화운으로 왔을 때는 이게 좋죠. 일단은 관운으로 들어왔잖아요. 관운. 센 사주의 관운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충운사주기 때문에 네? 충운사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62세 이때 들어가면은 이게 금운으로 들어갔으니까 좋지가 않겠죠 여기서는. 네. 근데 이 황우석 사태가 터졌을 때가 언제인가요 이게? 논문 조작 사건이 2005년이네요. 2005년. 네, 그 위로 이제 내리막길을 걸으셨겠죠 아마. 2005년이 언젠가 보면 이대운이네요. 이대운. 네. 이대운에 들어와서 이대운인데 여기서는 이제 관운이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이게 인수운으로 들어왔죠. 네. 그다음에 이것도 인수운으로 들어왔잖아요. 여기도 인수운으로 들어오고 여기까지는 좀 좋을 수가 있었는데 이 토가 이게 어쨌든 인수에 해당하니까 이때 좀 안 좋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때도 뭐 그렇게 운이 뭐 좋다고는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금운으로 흘러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좋다고 이때가 이제 전성기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